칩 하나 없으면 세상이 멈춥니다. 손안의 스마트폰부터 도로 위 전기차까지 전부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죠. 그 작은 칩의 90%를 만드는 곳이 대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독보적 지위가 지금 대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은 대만의 기술 DNA를 빼내려 혈안이고, 코앞에 중국은 군함과 전투기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죠. 게다가 정작 대만 젊은이들은 이 나라에 남아봤자 희망이 없다며 짐을 싸고 있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왜 그 기술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만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지 숫자로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단 하나의 기업 TSMC가 국가 경제의 거의 6%를 혼자 떠받치고 있거든요. 해외로 팔아넘기는 물건 10개 중 1개가 이 회사 제품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3배 더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셈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대만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을 따져보면 10개 중 6개가 반도체나 전자부품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4개 중 하나 수준인데 말이죠. 대만은 나라 전체가 거대한 칩 제조 공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TSMC가 벌어들인 돈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3분의 1 넘게 뛰었고 실제 손에 쥔 이익은 거의 절반 가까이 불어났거든요. 돈 100원 들여서 45원을 챙긴다는 건데 AI 열풍이 몰고 온 특수였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회사 주식만 흔들려도 대만 증권시장 전체가 출렁이는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작년 여름 기준으로 보면 TSMC 하나가 대만 주식시장 절반 이상을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2등 기업과 비교하면 10배 차이가 나는 압도적 규모죠.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른 산업들이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대만 하면 컴퓨터 조립과 각종 전자제품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지금은 반도체 말고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대만 회사 태반이 남의 브랜드를 달아주는 하청 공장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파는 제품이 없다 보니 원가 싸움에 목숨 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직원 월급도 쥐꼬리만 하죠. 반도체 시장이 흔들리면 버틸 다른 기둥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칩 시장이 주춤하는 순간 나라 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쿠션 역할을 해줄 산업이 전무하거든요. 예전엔 강점이었던 올인 전략이 이제는 치명적 약점이 돼버린 셈입니다. 한 회사 실적에 나라 운명이 걸린 아찔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태평양 건너편에서 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 노하우와 핵심 인재를 자기네 땅으로 몽땅 가져가려는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발표한 TSMC의 미국 투자액이 우리 돈으로 무려 144조 원입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 한 방에 쏟아붓는 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죠. 미국의 속셈은 단순히 공장 땅 하나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칩 포장 기술부터 신기술 연구소까지 반도체 관련 모든 걸 미국 본토에 옮겨 심겠다는 거거든요. 2030년대 중반쯤 되면 TSMC의 핵심 기술이랑 설비가 전부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가서 미국이 대만을 굳이 지켜줄 명분이 있겠냐는 불안감이 현실적입니다. TSMC를 세운 모리스 창은 칩을 자유롭게 사고 팔던 시대는 끝났다며 쓸쓸해했죠. 대만이 누린 글로벌 기술 독점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대만의 앞날을 뿌리부터 흔듭니다. 그동안 가진 단 하나의 강력한 무기였던 칩 기술 독점이 깨지면 대만의 국제적 입지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의 맹추격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지금 전 세계 칩 생산량을 보면 대만이 22%, 한국이 28%로 둘이서 절반을 먹고 있는데 중국은 12%밖에 안 되지만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거든요. 대만이나 한국 둘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중국이 단숨에 정상을 차지할 판입니다. 중국이 쏟아붓는 돈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자체 킵 산업 키우는 데만 우리 돈 200조 원을 밀어넣고 있거든요. 아직은 TSMC 수준엔 못 미치지만 그 간격이 무섭게 좁혀지고 있죠. 중국의 계산기는 차갑습니다. 대만 먹기가 단순히 땅덩이 넓히기가 아니라 세계 칩 시장 패권 잡기 위한 치밀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적 통합보다는
경제적 장악이 진짜 목표라는 거죠. 더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도 등장했습니다. 칩 전문가들은 중국이 차라리 TSMC를 박살내고 대만과 한국의 칩 공급망을 아예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대만과 한국 공장이 불타면 전 세계가 칩 부족으로 난리가 나지만 중국은 자기네 공급망을 미리 갖춰놔서 오히려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인재 사냥도 체계적입니다. 천인 계획이라는 정책으로 박사급 연구원이랑 대기업 임원들한테 다중 비자와 1인당 우리 돈 2억 원을 쥐어주면서 빼가고 있거든요. 대만과 한국의 핵심 인력들이 대거 넘어가는 중입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제시하는 조건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죠.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은 한국 인재들한테 기본 연봉에 3억에서 4억 원을 얹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파격 조건에 우수한 기술자들이 중국행을 택하고 있죠. 중국의 장기 플랜은 더 위협적입니다. 기존 칩 기술 따라잡기를 넘어서 양자 컴퓨터나 새로운 메모리 기술 같은 차세대 분야에 선제 투자해서 게임판 자체를 뒤엎으려 하거든요. 대만의 한 경제학 교수는 삼성이 TSMC 쫓아가기 힘든 것처럼 기술 격차는 시간 갈수록 벌어지지만 양자 컴퓨터 같은 신기술에선 새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건 중국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죠. 기존 기술론 못 이겨도 신기술에선 앞설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 이런다면 공세는 대만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만 칩 제국이 직면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인재 유출입니다. 핵심 기술자들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TSMC의 미국 진출과 함께 엔지니어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의 두뇌 유출은 여러 방향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동아시아 선진국들은 자국민이 미국, 영국, 서유럽으로 떠나는 문제를 겪는데 특히 대만은 중국어를 쓰니까 중국으로 가는 인재도 많아서 더 심각하죠. 젊은 세대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대만 사람들 얘기론 TSMC 못 들어가면 대만 최고 명문대 나와도 첫 월급이 2천만 원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특히 문과 전공자는 더 처참하죠. TSMC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중국 대도시와 비교해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면서 대만 대졸 초봉이 베이징, 상하이 같은 중국 주요 도시보다 낮아졌거든요. 과거에는 중국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이제는 중국 대도시들이 대만을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대만의 산업 구조도 인재 이탈을 부채질합니다. 대만 기업 대부분이 남의 일 대신 해주는 하청업체라 언제 일감이 끊길지 몰라요. 경쟁력 떨어지면 바로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투자는 많이 해도 직원 월급은 짜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중요한 기술 분야 인재 이탈은 특히 심각합니다. 대만이 최근 만든 1호 잠수함 개발엔 한국 방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어요. 대우조선 해양 출신과 해군 장교 출신, 잠수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 업체들이 기술 지원을 해줬고 대만 파견된 한 기술자는 대만 정부에서 아예 대만 사람 되라고 제안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더 심각한 건 대만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절망입니다. 치솟는 집값, 쥐꼬리만 한 월급, 좁디 좁은 기회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칩 제국의 화려한 겉모습 뒤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젊은 세대의 상처가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만 출산율은 세계 최악 수준까지 추락했고 이건 앞으로 더 심각한 인력난을 불러올 거거든요. 지금은 TSMC 덕에 경제가 굴러가지만 장기적으론 사람 자체가 모자라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합니다. 눈앞의 경제 실적에만 매달리다 보니 장기적으로 인재를 키우고 붙잡아둘 전략이 제대로 없거든요. 대만의 성공 이면엔 젊은 세대의 깊은 좌절이 숨어 있습니다. 칩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젊은이들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거든요. 타이베이 집값은 서울과 맞먹는데 대만은 정부가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임대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체감 고통은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서울급 집값인데도 대만 평균 소득은 한국보다 낮아서 젊은이들이 느끼는 부담은 훨씬 크죠. 더 어이없는 건 주차장 문제입니다. 대만에선 집을 사도 주차장을 따로 사야 하는데 주차장 값이 우리 돈으로 억 단위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비싸거든요. 집을 겨우 마련해도
차 댈 곳이 없어서 추가로 억대 돈을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자산 격차는 극심합니다. 대만 부동산 대부분을 나이 든 세대가 쥐고 있어서 젊은이들 내 집 마련이 한국 청년들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부모 세대는 집값 쌀 때 여러 채 사놨지만 젊은이들은 죽어라 이래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막막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2014년 해바라기 운동으로 터졌습니다. 대학생들이 의회를 점거하며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반대한 건 단순한 정치 시위가 아니었어요. 중국과 가까워질수록 청년 일자리는 줄고 집값은 더 오르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거거든요. 대만 정부 대응은 겉핥기입니다. 미디어텍 같은 회사가 팹리스 시장에 적극 진출하도록 돕는 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 해결은 안 되고 있죠. 팹리스는 칩을 설계만 하고 실제 제조는 다른 회사에 맡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코로나는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과거 젊은이들이 일자리 찾아 많이 갔던 홍콩과 마카오도 코로나 이후 상황이 나빠졌거든요. 젊은이들이 의지하던 해외 취업 기회마저 줄어든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TSMC와 칩 산업에 돈이 몰리면서 부동산 투기는 더 심해지고 다른 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TSMC 못 들어가면 변변한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대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죠. 젊은 세대가 절망하고 해외로 떠나면 대만의 미래를 이끌 인재가 부족해집니다. 칩 제국의 화려한 성공 뒤엔 이렇게 미래 희망을 잃은 젊은 세대의 아픔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의 위기는 경제 문제를 넘어 정치적 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칩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대만이 중국에 더 강하게 맞서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2024년 대만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3번 연속 이기자 중국은 독립 추구 세력의 도발이라며 군사적 압박을 더 강화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을 대만 사람이라 여기는 비율이 80%를 넘어섰고 이들에게 중국은 조상의 나라가 아니라 위협적인 이웃 국가일 뿐이죠. 중국의 대응은 갈수록 거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중국 전투기와 군함이 대만 주변을 도는 횟수가 1,700번을 넘었거든요. 거의 매일 2번씩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중국군은 대만을 완전히 둘러싸는 훈련을 점점 더 자주 해서 실제로 대만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연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보복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 관광객의 대만 방문도 크게 줄였거든요. 과거엔 연간 4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대만을 찾았지만 지금은 그 수가 크게 줄어 대만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죠. 대만 내부의 정치적 갈등도 심각합니다.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는 국민당과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있거든요. 특히 국방 예산과 군대 문제를 놓고 계속 싸워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벌어진 일들이 대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와 그에 대한 중국의 강경 대응을 보면서 중국 통치를 받으면 지금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안보 환경은 급속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지만 이것만으론 중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기 어렵죠. 작고 빠른 드론과 대함 미사일, 방공 미사일을 대량 사들이는 고슴도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압박으로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는 나라들이 계속 줄어들고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배제되고 있거든요. 칩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음에도 정치적으론 점점 더 외로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TSMC는 도둑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이 정말로 대만을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위기에 몰린 대만이 여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의문스럽고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모은 건 실리콘 방패 전략 강화였습니다. TSMC의 가장 최신 기술은 대만에만 남겨두고 해외 공장엔 조금 뒤떨어진 기술만 보내는 방식이거든요. 또한 1나노미터라는 차세대 초미세 공정 기술 개발에 향후 10년간 1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SMC는 반도체 제조 과정을 잘게 나눴습니다. 기존의 10개 단계로 나뉘어 있던 걸 60개에서 70개로 세분화해서 특정 기술자가 전체 과정을 알 수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외부로 빠져나가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핵심 인력이 대거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명확하죠. 해외 협력 확대 노력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본, 호주,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연합과도 경제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덜란드 ASML, 일본 시네스 화학 등 핵심 장비 업체들과의 관계를 안보 동맹처럼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결국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진정한 독립성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군사적 대응인 고슴도치 전략도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침공에 맞서 정면 승부하기보다는 작은 부대들이 숨어서 공격하는 게릴라전으로 버티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작고 빠른 드론과 대함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군 복무 기간도 1년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중국군 화력 앞에서 이런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입니다. 대만 정부는 경제부 장관 주도로 4년간 해외 유학생 10만 명을 지원해서 총 20만 명의 AI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 키운 인재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대응책들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칩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하면서 다른 산업들은 더욱 위축되고 있거든요. 군사비 증가는 경제에 부담을 주고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변화 징후가 있긴 하지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부동산 위기가 심해지면서 대만 문제에 쏟을 여력이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무력 통일의 비용과 위험성을 실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긴장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죠. 오히려 각자의 입장이 더욱 굳어지면서 타협의 여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만의 독립의식이 강해질수록 중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만이 내놓는 위기 대응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만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칩 하나의 모든 건 성공 전략이 이제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독이 돼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독점력도 영원하지 않으며 한 분야에 너무 집중하면 언젠가 치명적 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 역시 칩과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대만과 비슷한 위치에 있으며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해질수록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성공이 만드는 함정입니다. 대만은 칩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소홀히 했고 젊은 세대의 절망과 사회 불평등 문제를 방치했거든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건 대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기술을 내줘야 하고 중국의 위협으로 안보 비용이 늘어나고 젊은 인재들은 계속 떠나고 있죠. 칩 의존도를 줄이려 해도 이미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현재의 성공을 포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TSMC라는 거대한 성공이 만들어낸 구조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부동산 문제, 청년 절망, 정치적 분열, 인재 유출 등 모든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하나를 해결하려 하면 다른 문제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대만의 미래는 결국 구조적 모순을 얼마나 빨리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칩 제국의 성공에 안주하다가는 그 성공이 몰락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세계 최강 칩 제국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자신이 만든 성공의 함정에 갇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대만의 위기는 성공업체가 만들어낸 위험한 함정입니다. 칩 하나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성공에만 의존하다가 다른 모든 걸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거든요. 미국은 기술을 빼앗아가고 중국은 바짝 추격해오고 젊은이들은 절망해서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대만의 경험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특정 산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성, 기술 패권 경쟁의 냉혹함, 그리고 성공을 이어가려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도 칩, 배터리, 조선업 등에서 세계적인 실력을 갖고 있지만 대만처럼 되지 않으려면 더욱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도 대만처럼 칩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